60대 이후 왜 이렇게 피곤할까? 당신의 에너지 소진을 둘러싼 놀라운 진실. 한때 활기차고 늘 즐거워 보이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피로해지고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혹은 자신이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잠도 충분히 자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어느 정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여전하다면 단순히 나이 든 탓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현상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60대 이후 피로감이 증가하는 놀라운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기 전에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다면 다시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1. 변화는 수면 패턴. 피로의 첫 번째 원인. 수면은 우리 에너지의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 이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전엔 밤새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과 춤추며 놀아도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5세인 제근 이제 저녁 9시만 되어도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밤사이 몇 번이나 깨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 안에는 수면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서아일스케이디안 리듬이라는 내재적 시계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시계가 잘 맞춰져 있어서 늦게 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리듬이 점차 바뀌고 수면이 가벼워지면서 쉽게 깨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을 개선할 방법은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예외 없이 자기 전 자극제 섭취는 줄이세요. 카페인이나 무거운 식사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사용은 자제하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자기 전에는 독서나 명상 같은 차분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시원하고 조용하며 어두운 공간은 좋은 수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시키고 결과적으로 낮 동안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포인트 2. 근육량 감소. 우리의 에너지를 몰래 빼앗는 조용한 도둑. 다음은 근육 이야기입니다. 62세의 사라는 과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만큼 건강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블록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를 근감소증, 사르코피니아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50대 이후로 매년 약 2%의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이 속도는 운동이나 영양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유지하고 하루 종일 활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도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일상생활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고역일 필요가 없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거실에서 춤을 추거나 공원을 산책해보자. 정원에 꽃을 심으며 자연과 함께하는 일도 운동이다. 움직임 속에서 기쁨을 찾고 당신의 몸이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을 축하해보자. 5. 현명하게 먹어라. 장수를 위한 영양. 균형 잡힌 식사는 활력 넘치는 삶의 기본이다. 장수 지역 블루존으로 알려진 문화권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 신선한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 충분한 물을 중심으로 식생활을 한다. 절제는 중요하다. 와인이나 디저트도 때때로 즐기되 죄책감 없이 먹는 것이 핵심이다.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하다. 충분한 물은 소화를 돕고 뇌 기능과 에너지 수준을 유지한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은 몸이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필요한 연료를 제공한다. 음식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약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세심하게 돌보는 마음으로 섭취해야 한다. 6. 뇌를 단련하라. 평생 학습을 통한 활력. 두뇌는 자극을 받을 때 가장 건강하게 작용한다. 독서, 퍼즐 풀기, 게임 플레이, 새로운 기술 익히기는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퇴화 위험을 줄인다. 언어를 배우거나 사진 기술을 익히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일은 모두 좋은 방법이다. 기술 발전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는 자세는 정신을 날카롭게 하고 사고를 새로이 만들어간다. 7. 긍정을 키워라. 감사로 가득한 마음. 긍정적인 사고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초능력이다.
감사를 실천하고 작은 순간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며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건강 상태도 더 좋다. 어려움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맞이하는 태도 낙관, 유머, 그리고 내면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결정한다. 웃음 또한 치유의 힘이 크다.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관계를 깊이 있게 하며 삶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친구들과 함께 웃거나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일상의 우스꽝스러움을 즐겨보자. 웃음은 진정한 최고의 약이다. 8. 호기심과 모험심을 가져라. 모험은 반드시 여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낯선 동네를 산책하거나 클래스에 등록하는 일에도 모험이 있다. 개방된 마음과 편안한 공간을 벗어나려는 용기 있는 삶에 신선함과 설렘을 더해준다. 위스키 한 잔을 음미하거나 풍성한 디저트를 즐기는 일도 또 다른 모험이 될 수 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린다. 아침이면 활기차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에너지가 마치 들불처럼 타오르던 날들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심부름 하나조차 산을 오르는 듯한 느낌이다. 이건 그냥 나이 때문일까? 그녀는 미지근한 차를 홀짝이며 생각한다. 하지만 베티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겪는 비슷한 고민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잭은 65세, 밤이면 조용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밤 늦게까지 춤추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제퍼디, 프로그램 도중에 졸음이 몰려온다. 그의 수면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얕은 웅덩이처럼 쉽게 흔들리고 사라진다. 과학자들은 노화가 우리의 생체 리듬을 서서히 약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멜라토닌 분비는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오히려 증가한다. 하지만 잭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매일 밤 진정한 의식을 갖춘다마 일드한 캐모마일차, 한 잔 완전 차단된 어둠을 위한 블랙아웃 커튼, 그리고 자기 전책 읽기. 네, 혼자 스스로에게 읽어주는 것이다. 수면은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말한다. 혁명이죠. 살아. 62세는 먼지 쌓인 마라톤 메달을 만지작거리며 추억을 더듬는다. 하지만 오늘날 계단 오르는 것조차 마치 시럽 속을 걷는 듯 느껴진다. 그녀가 감추고 있는 슬픔은 근육량의 서서로한 감소, 즉 사르코페니아다. 나이가 50을 넘기면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든다. 그러나 사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공원에서 실버 스니커즈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스쿼트를 하고 저항 밴드를 사용하며 웃음을 나눈다. 근육은 그녀가 웃으며 말한다. 친구와 같아요. 꾸준히 돌봐줘야 하죠. 67세인 로버트는 점심으로 주문한 햄버거를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본다. 예전에는 연료였던 것이 이제는 적처럼 느껴진다. 그의 대사율은 젊은 시절의 거센 불꽃에서 이제는 초롱불처럼 작고 느리게 타오른다. 샐러드 먹고도 이렇게 피곤하다니. 그는 유머를 섞어 말한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에너지 생성 속도는 느려진다. 하지만 로버트에게는 자신만의 무기가 있다. 단백질이 풍부한 스무디, 아내와 함께 추는 스윙 댄스, 그리고 자주 되새기는 마음가짐. 적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 똑똑하게 태우는 문제예요. 마리아, 64세는 마치 폭풍우 속의 배처럼 느껴진다. 갱년기의 여롱조, 기분의 오락가락, 끊임없는 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부재는 몸과 마음에 혼란을 남긴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구원은 있다. 새벽 명상, 마그네슘, 성분 목욕, 그리고 분노와 용기를 모두 적어두는 일기장이다. 호르몬이 소란을 피워도 그녀는 말한다. 그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감정의 무게, 상실, 친구들의 떠남, 배우자의 부재. 베티의 피로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인 마음의 짐이다. 하지만 그녀 역시 방법을 찾았다. 기쁨 리스트. 매일 아침. 한 가지 기쁨을 선택한 다손주에게 전화 걸기. 레몬파이 굽기. 금잔화 마리골드 심기 등등. 정신적인 피로는 그녀가 말한다. 마음이 쉬고 싶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일까? 베티에 버려졌던 스카프는 이제 조금씩 완성되고 있다. 그녀는 하루 중 짧은 낮잠을 규칙적으로 취하고 국자 2개를 덤벨 삼아 운동한다. 수면을 돕기 위해 체리 주스를 마시기도 한다. 그녀의 비결은 단순하다. 노화는 운명이 아니라 대화예요.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에너지 이야기는 어떤가요? 9점 만점에 9점을 받는다면 당신은 다시 빛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0점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피로는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풀어야 할 수수께끼일 뿐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아래 팁들을 참고해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근력 운동, 가벼운 스쿼트, 저항밴드, 집에서도 가능한 훈련,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단백질,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 포함, 물 마시기, 하루 적정량의 물 섭취로 에너지 유지, 마음, 관리, 명상, 일기 쓰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 노화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60세 이후에 필요한 이유와 극복 방법. 베티의 에너지 수수께끼, 보이지 않는 피로 요인. 예전에는 하루 종일 활기차게 움직이며 일과를 소화하던 베티. 이제는 오후 3시만 되어도 휴식을 취하고 싶어진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가? 그렇다면 혼자가 아니다. 60세 이후의 피로는 단순히 나이 들음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치부할 수 없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자. 포인트 1. 당신의 수면 패턴이 몸을 배반하고 있다. 재개 경험. 65세인 잭은 이제 밤늦게까지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신 저녁 9시면 졸음이 몰려온다. 그리고 자고 나면 밤새 자주 깨며 아침엔 개운하지 않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내부 시계인 circadian rhythm이 점점 빠른 시간대로 이동한다. 즉, 예전에는 늦게 자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더 일찍 잠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수면 주기가 가벼워져서 밤중에 자주 깨게 되고 충분한 양의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설령 7시간을 자더라도 그 수면이 진정으로 회복적인 상태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깊고 안정된 수면을 되찾는 방법들, 규칙적인 수면 루틴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주말에도 이 루틴을 유지하자. 블루라이트 줄이기, 스마트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청색광, 블루 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 유도를 방해한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 기기 대신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어보자. 수면 친화적인 환경 조성하기. 침실은 서늘하고 어둡고 조용해야 한다. 블랙아웃 커튼이나 화이트 노이즈, 기계, 귀마개 등을 활용해 외부 소음을 막고 지지력 있는 매트리스와 통기성 좋은 침구류를 선택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 포인트 2. 근육 손실이 당신의 활력을 앗아가고 있다. 사라의 이야기. 사라 역시 과거에는 마라톤을 뛰고 하루 종일 등산을 해도 숨조차 고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계단 몇 층만 올라도 숨이 차오른다. 그녀는 나이 든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원인은 근감소증 사르코피니아 이라는 노화에 따른 근육량 감소였다. 일반적으로 50세를 넘어서면서 매년 약 2%의 근육량을 잃는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낮아지고 체력이 떨어지며 일상생활 속 작은 활동조차도 예전처럼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근력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는 전략들, 예의 근력 운동 시작하기, 무거운 중량을 들 필요는 없다. 스쿼트, 런지, 벽 팔굽 펴펴기 또는 저항밴드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주일에 3번, 각각 20분 정도만 꾸준히 해도 눈에 띄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단백질로 근육을 충전하라. 노화가 진행될수록 단백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달걀, 그릭 요거트, 생선, 렌틸콩, 닭가슴살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식단에 포함시키자. 한 끼에 최소 25,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회복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루 종일 움직임 유지하기, 작은 움직임이라도 중요하다. 정원 가꾸기, 산책, 춤추기, 계단 이용 등 일상 속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면 근육을 유지하고 에너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포인트 3. 당신의 대사율이 느려지고 있다. 로버트의 좌절. 로버트는 과거에 즐겨 먹던 버거도 최근에는 무겁게 느껴지고 피로감이 뒤따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30대 이후로 매 10년마다 대사율이 약 2~4%씩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사 속도에 저하는 소화 속도를 느리게 하고 에너지 전환, 효율을 낮춘다. 결과적으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담스럽고 피곤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된다. 대사를 살리는 건강한 식습관 전략.
영양이 풍부한 음식 선택하기. 통곡물, 과일, 채소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자.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무겁지 않다. 넷째, 적절한 양으로 식사하기. 작은 접시에 골고루 담아 적당히 먹는 습관은 소화 불편함과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천천히 먹고 충분히 씹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오식단에 대사 촉진 재료 추가하기. 계피나 녹차 같은 천연 재료는 대사율을 부드럽게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서서히 에너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지도 못한 피로 유발 요인들. 신체적 변화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피로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정서적 소모. 가족 돌봄,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고립감 등은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쌓이면서 육체적 피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호르몬 변화.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데 이는 기분, 에너지,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성욕뿐 아니라 수면, 동기부여 등에도 영향을 준다. 만약 호르몬 불균형이나 지속적인 정서적 피로를 느낀다면 의사와 상담해보자. 생활습관 개선부터 호르몬 요법까지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바로 행동하라의 에너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60세 이후의 피로는 당신의 인생이 끝물에 다다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피로의 근본 원인을 이해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수면 습관을 바꾸고 근력을 회복하며 식단을 세심하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다. 당신은 살아남는 것에 그칠 필요 없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스스로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며 인생의 다음 장을 활기차게 맞을 권리가 있다. 지금 바로 시작하자. 미래의 너 자신이 감사함을 느낄 것이다. 60대 이후 충분히 잤음에도 피곤하다면 숨은 원인 5가지와 활력 되찾는 방법.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끼는데 이유를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밤새 잘 잤다고 생각해도 아침부터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듦 때문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작용하는 다양한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베리, 잭, 세라, 로버트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베티의 이야기. 예전엔 하루 종일 활기찼는데 이제 오후 3시면 쓰러질 것 같아요. 베티는 62세의 활기찬 여성입니다. 과거에는 일찍 일어나 춤추며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까지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점심 후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소파에 기대 앉으면 일어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질문이 늘 머릿속을 맴돌죠. 그녀처럼 수많은 중장년층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쉽게 넘겨버리지만 사실은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서서히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1. 수면 리듬이 바뀌고 있어. 생물학의 영향. 65세인 잭은 예전엔 새벽까지 파티를 즐겼지만 지금은 저녁 9시면 눈이 감기고 새벽에는 자동으로 깨어납니다. 그런데도 아침엔 여전히 개운하지 않죠.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인 circadian rhythm이 앞당겨집니다. 즉, 더 이른 시간에 잠이 오고 더 일찍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수면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깊은 수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방치하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수면의 질을 높이는 실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갖기.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2시간 전 디지털 기기 사용 중단,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수면 환경 개선. 시원하고 조용하며 어두운 공간은 좋은 수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백색 소음기나 중량 담요, 웨이ted 블랭켓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유 2. 근육 손실이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 세라는 62세 마라톤 선수 출신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계단 몇 층만 올라도 숨이 차고 가벼운 산책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르코피니아, 즉 노화에 따른 근육량 감소는 50대 이후 매년 약 2%씩 진행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일상활동 하나하나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하지만 이는 운동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 시작하기 복잡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스쿼트, 벽 밀기, 저항 밴드, 러버 밴드, 운동 또는 요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 3회 20분만 투자하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근육량과 체력이 점차 회복되고 에너지가 다시 살아납니다. 근육은 마치 에너지 창고와 같습니다. 자꾸 사용해야 더 튼튼해지고 건강도 따라옵니다. 2U3.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역전 가능. 로버트는 67세로 과거에는 햄버거든 피자든 무심하게 먹었지만 지금은 샐러드 한 접시만 먹어도 배가 불편하고 피로해집니다. 기초 대사율 BMR은 30대 이후 매 10년마다 약 2~3%씩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적은 칼로리로도 에너지를 유지하려 하고 소화 속도도 느려지며 지방 저장 경향이 커집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식사 후에도 쉽게 무겁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식사를 여러 번 나누어 먹기, 소화에 부담이 덜 가고 혈당 변동도 안정화됩니다. 충분한 물 섭취. 탈수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5~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 늘리기, 근육 유지와 대사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식후 산책, 짧은 산책만으로도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여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유 4. 호르몬 변화가 에너지 균형을 흔들고 있다. 호르몬은 우리가 얼마나 활력 있게 느끼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변화하게 되죠. 테스토스테론가 줄어들면 체력과 의욕이 저하되고 갑상선 호르몬 불균형은 대사를 느리게 하여 피로를 유발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몸이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변화를 그냥 방치하면 피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받기, 특히 갑상선 기능, 남성 호르몬, 비타민 D 수치 등을 점검하세요. 필요시 의사와 상담, 간단한 호르몬 보충 치료나 영양 보충제로도 큰 개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유 5. 감정적 소모도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다. 신체 변화뿐 아니라 감정적인 피로도 피로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은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건강 문제, 외로움 등은 체력과 정신 모두에 무리를 줍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적 고가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습, 하루 10분만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울감이나 불안이 지속된다면 전문가 도움 받기. 치료 가능한 문제이며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기 위해 60대 이후 피로는 당연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조금의 이해와 꾸준한 실천만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수면, 운동, 영양, 호르몬, 감정 중 하나라도 관심을 갖고 행동한다면 분명히 에너지가 돌아올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번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가치 있게 활기차게 살아갈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시간의 부드러운 조각가, 회복력, 재창조, 그리고 조용한 승리의 이야기.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은 단순히 경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상화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점토를 빗듯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몸이 달라지고 호르몬이 변하며 마음에 짓눌리는 무게도 달라질 때 우리는 그 변화에 따라 움직이며 우아함을 배웁니다. 로버트 린다 종그들은 나이 들어감에 따른 계절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걷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힘을 얻으며 말이죠. 로버트의 새로운 리듬. 68세인 로버트는 예전에는 마치 잘 조율된 엔진처럼 하루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식사는 일상이었고 아침 식사는 든든하게 시작해 오랜 시간 에너지를 주었죠.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음식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중력마저 그의 소화기관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요. 그의 신진대사, 한때 활활 타오르던 불꽃은 이제 잔잔한 불꽃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는 저항했습니다. 허리춤이 조이는 걸 악착같이 견디며 나이 듦에 따른 무기력함을 원망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로버트는 더 이상 변화를 막으려 하지 않았고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큰 식사를 여러 번의 영양 가득한 간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침에는 치아씨드를 곁들인 아보카도 토스트, 오전엔 건포도 한 줌, 저녁엔 연어와 구운 채소에 와인 대신 물 한 잔을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 속에서 리듬을 찾았습니다. 나는 느려지는 게 아니야. 그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단지 더 좋은 느낌을 선택한 거야. 린다의 내적 폭풍. 63세 린다는 예전에는 체계적인 삶을 사랑했습니다. 하루하루는 목적을 가지고 흘러갔고 감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아무런 예고 없이 밀려오는 폭풍처럼요. 한순간 책클럽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기분은 예측할 수 없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잠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여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기분과 기억 모두에 영향을 준다고요. 하지만 지식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린다는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부드러운 요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산책, 그리고 감정을 풀어주는 글쓰기. 호르몬 치료는 그녀에게 맞지 않았지만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플랭크 자세를 예전보다 오래 유지하자 깨달았습니다. 나는 깨진 게 아니야 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피어나고 있는 거야. 존에 보이지 않는 짐. 70세의 존은 예전에 방안을 환하게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전염병처럼 퍼졌고 이야기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죠. 하지만 아내를 떠나보낸 후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슬픔은 두 번째 피부처럼 그를 덮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독서조차 번거로워졌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의 피로는 육체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상실감이 만든 마음속 깊은 곳의 타박상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는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아침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지역 시니어 센터에서는 체스를 권했습니다. 결국에는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모임에 참여했고 거기서 눈물은 판단이 아닌 이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안개가 한꺼번에 걷히진 않아.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길 위에 작은 등불은 항상 있어. 노화란 추락이 아닌 비상이다. 이것은 패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복력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다듬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죠. 노화는 반드시 쇠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응입니다. 새로운 리듬을 발견하고 새로운 의뢰를 받아들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로버트는 생활 습관을 바꿔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린다는 움직임과 마음 챙김을 통해 본래의 자신을 되찾았고 존은 공동체 속에서 어둠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활력은 젊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화합니다. 당신의 새 장이 기다립니다.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리고 자신의 새 이야기를 쓰기 준비가 되었다면 불을 누르세요. 또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면 0을 누르세요. 어느 쪽이든 기억하세요. 황금 같은 시간은 지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PS, 당신은 인생의 필연적인 변화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시나요? 매일 걷는 산책, 소중한 레시피, 혹은 진심으로 들어주는 누군가와 나누는 웃음 아래에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마지막 생각. 시간은 우리를 바꾸지만 반드시 어두워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다음 장은 어떤 빛으로 가득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점진적인 변화를 겪게 되며 이는 하루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대사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든든한 식사 후에도 활력을 얻었다면 지금은 작은 한 끼조차도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중 증가나 피로감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로버트처럼 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든든한 점심 식사 후에도 활기를 되찾았지만 이제는 같은 식사로 인해 오히려 에너지가 떨어지고 마치 몸이 스스로와 반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피로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사 건강을 지키고 하루를 더 생기 있게 보내기 위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작은 양을 자주 먹는 습관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식후 졸음이나 무기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색색이 고운 채소들, 살코기 단백질, 통곡물과 같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들은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여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공식품을 피하면 염증을 줄일 뿐 아니라 기분과 에너지 수준까지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채소, 과일, 콩류, 씨앗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여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버트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선택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활력을 잃지 않고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호르몬의 변화 또한 우리가 느끼는 상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활기차게 살아가던 63세의 린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피로해지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게 되었으며 과거 즐기던 일들마저 관심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단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폐경기라는 자연스러운 변화 속에서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피로감,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남성 역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서 동기부여, 저하와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변화는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전문 의료진과 상담해 호르몬 대체 요법 HRT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감정 기복을 완화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접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근력 운동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에너지를 높일 뿐 아니라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기분을 밝게 만듭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뇌 건강을 지원하며 요가나 명상과 같은 마음챙김 훈련은 불안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도와줍니다. 린다의 이야기는 나이 든다고 해서 반드시 활력을 잃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정보와 실천을 바탕으로 한다면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한 이 시기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정서적 고갈입니다. 이는 많은 고령층 어르신들이 조용히 안고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70세의 과부인 조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피로는 영양 결핍이나 호르몬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하루는 구조가 무너지고 정신은 혼탁해졌으며 과거의 열정은 희미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기 쉬우며 게으름이나 우울증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정신적 감정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로 집중력과 동기부여 그리고 신체 건강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가능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형성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전문 상담사나 지지 모임의 도움을 받는 것은 위로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취미 활동, 봉사 활동, 혹은 오래된 취미를 되찾는 일은 목적의식과 기쁨을 되살려줍니다. 존에게는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관계를 다시 맺고 슬픔을 인정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로버트의 대사 재조정, 린다의 호르몬 균형 회복, 존의 정서적 치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변화를 맞이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적응하고 성장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필요를 존중하고 행동하는 의지와 따뜻한 배려를 함께 한다면 나이 든다고 해서 활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활력은 젊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요구를 존중하며 어떤 나이에서도 행동할 준비가 된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선물입니다. 대사 변화,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마음의 고요. 50대 이후 에너지 되찾는 법, 에너지가 줄어드는 이유, 대사의 변화, 그리고 해결 방법. 과거에는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를 먹은 후에도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었던 당신. 하지만 로버트 68세에게 그런 시절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이제 단순한 식사조차도 무기력함으로 이어지고 일상이 무겁게 느껴진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이다. 50대 이후 우리의 대사율은 매 10년마다 약 50%씩 감소한다. 과거처럼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면 더 이상 소비되지 못하고 체지방으로 축적되며 결과적으로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유발하게 된다. 하지만 로벌는 그 변화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전략을 통해 몸과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작은 식사, 큰 효과. 하루 3끼를 5에서 6번의 소량의 식사로 나누어 먹는 습관을 만들었다. 덕분에 혈당 급등과 함께 찾아오던 오후의 졸음과 피로감은 사라졌다. 영양밀도 높은 식품, 가공된 간식 대신 시금치, 퀴노아, 구운 닭가슴살 같은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를 선택했다. 이런 식품들은 소화 속도가 느려 장시간 지속되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수분 관리 필수, 하루 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하면서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했다. 노인은 탈수에 취약해 평균보다 30% 더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호르몬의 변화, 린다의 보이지 않는 노화와의 싸움. 린다 63세는 자신이 알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기분은 자주 변했고 집중력도 떨어졌으며 늘 피곤했다. 예전에 활기찬 자신은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녀의 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감소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었다. 실제로 여성 10명 중 5명이 폐경기 증상을 경험하며 수면 패턴과 에너지, 정서 상태까지 영향을 받는다. 남성 또한 예외는 아니다. 40대 이후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매년 약 2%씩 감소하는데 이는 의욕 저하, 근육량 감소, 피로 증가 등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린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시도했다. 호르몬 치료, HRT. 의사와 상담한 후 그녀는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작했다. 기분의 등락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하기 위해 요가도 병행했다. 영양을 통한 치유. 그녀는 식단에 천연 성분의 식물성 에스트로겐, 야마씨,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추가하여 내분 비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받았다. 근력 운동 강화, 주 2회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대사율은 15%나 상승했다. 근육은 열을 생방하는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대사를 개선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숨겨진 에너지 고갈, 존의 감정적 피로와 회복의 여정. 전 70세는 단지 아내를 잃은 슬픔뿐 아니라 깊은 감정적 고갈에 시달리고 있었다. 감정적 고통은 육체적 질병만큼이나 우리 몸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고립감은 비만보다 더 위험한 수준으로 사망률을 22%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존 역시 스스로의 삶을 되찾기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관계 재구축. 그는 슬픔 공유 모임에 참여하면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 마음 챙김 연습. 명상을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실천하면서 정신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고 수면의 질도 40%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새로운 목적 발견.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는 미망인이라는 정체성 너머의 자기 가치를 다시 찾았다. 당신을 위한 활력 회복 계획. 1. 대사 활성화 전략. 단백질 중심 간식을 준비하세요. 견과류, 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매일 30분 걸으세요. 가벼운 산책도 대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호르몬 균형 관리. 매년 한 번 호르몬 검사를 받아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태극권이나 요가를 일주일에 2-3번 실천해보세요. 3. 감정 에너지 충전. 주 1회 이상 누군가와의 만남을 계획하세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고립은 에너지 고갈의 주범입니다. 결론. 나이 먹는 것은 퇴보가 아닌 재조정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시간이 흐르며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절한 정보, 실천. 지원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에너지는 줄지 않습니다. 단지 그 방향이 바뀐 것뿐입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 오늘 무엇 하나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이 더 크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PS 50대 이후의 활력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용기 있게 선택하세요. 보이지 않는 무게.
왜 정서적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가?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적인 고통입니다. 이는 신체적 질병만큼이나 현실적이지만 종종 눈에 띄지 않거나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소홀히 하면 삶 속의 기쁨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마음을 돌보는 일 또한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슬픔을 느끼거나 상실의 아픔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이 점점 커져 당신의 행복을 앗아가고 일상까지 위협할 때 행동에 나설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그냥 두면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과 피로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감정적인 힘을 되찾고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1단계,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기. 존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짓눌리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가족과 친구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며 웃음을 나누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고립의 악순환을 깰 수 있었던 것이죠. 가끔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만으로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2단계, 전문가의 도움받기. 사랑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감정을 제대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슬픔을 처리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하나의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은 외로움의 감정을 줄일 뿐 아니라 명확성, 회복탄력성, 그리고 감정적 안정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에너지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눈을 뜨는 상상을 해보세요. 바로 이것이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힘입니다. 3단계에 연결되어 있고 영감을 받는 삶 유지하기. 사회적 연결은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고 지역 취미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속감을 되찾았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경험은 외로움을 몰아내고 삶의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매주 책 모임에 참석하거나 후배 세대를 멘토링하는 것 같은 작은 행동이라도 당신의 일상 속에 긍정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와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먹여 살리는 일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변화, 요약하자면 감정적으로 지친다고 해서 그것이 노후의 전부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교류,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사회적 활동과 같은 작지만 의도적인 작은 발걸음들을 통해 나이 듦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스스로에게 감정 건강을 우선시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대 이후에 피로가 찾아오는 5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 근육량 감소,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감정적인 고갈까지. 노화는 여러 도전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합니다. 핵심은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태도입니다. 만약 이 글이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누군가에게도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누군가는 이런 응원의 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저에게도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9 또는 0을 입력해주세요. 최근 무엇이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서로 배워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도구들을 갖춘다면 당신은 여전히 활력 넘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 들면은 조용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서적인 행복은 종종 그늘에 가려져 제대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슬픔이나 상실감, 스트레스 같은 감정들을 단순히 삶의 일부라고 치부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하루하루를 어둡게 만들기 시작하면 삶을 제대로 누리고 즐기는 능력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통증과 마찬가지로 현실이며 이를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삶에 대한 열정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즐겼던 일들이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았고 어디를 가든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이 함께하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혼자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때때로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는 대화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과 커피 한 잔을 나누거나 전화 한 통으로 연결되는 순간들은 고립감과 정신적 안개를 깨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작은 연결의 순간들이 그에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이 생명줄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감정을 풀어내고 복잡하게 얽힌 걱정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길을 안내해줄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외로움이나 무력감, 불안 같은 감정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해주죠. 실제로 연구에서는 상담이 단순히 감정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정신의 맑음과 감정의 균형까지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활력과 시각을 얻으면서 하루를 맞는 것이 더 이상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차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마법 같은 요소는 연결입니다. 사람들과의 연결, 열정과의 연결, 그리고 삶의 목적과의 연결. 존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재회는 그의 영혼에 다시 불꽃을 지폈습니다. 지역 독서 클럽에 참여하거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는 오랫동안 잃었던 소속감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마치 탄탄한 그물처럼 그를 받쳐주며 자신이 여전히 세상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몰두하는 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채우고 외로움을 밀어내며 머릿속과 가슴속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지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함께 돌보는 과정입니다. 감정의 피로가 문을 두드리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평생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작지만 의도적인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고 나이 듦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이야기도 막을 내릴 차례입니다. 우리는 60대 이후 삶의 피로감이 스며드는 이유들, 변화된 수면 패턴, 근육량 감소, 호르몬 변화,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의 무게 등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지금까지 당신을 이끌어온 강인함과 회복력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글이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전했다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가져보길 바랍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든지 움직임을 즐기든지 혹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대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래 댓글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피로감은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왔으며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나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하며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화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혹시 이 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아 주세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함께. 나이 들면 바래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